2025년 9월 5일 오후 2시경에 X에 아담백이 뭐라고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올린 글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쑥 정리를 해서 LMM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코어 버전 30, 그러니까 데이터 캐리어 사이즈, 옴리턴 값을 좀 늘리는 그런 업데이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X에 또는 유튜브에 이 스팸 논쟁과 관련된 글들이 또 굉장히 활발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그냥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고 크게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담백이 물리는 글을 보면서 아담백도 조금 어떤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 스팸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메카닉과 루크, 이 두 명 중에 루크가 아담백을 차단했다라는 그런 글도 봤는데 이 아담백의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아담백이 어떤 입장인지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담백이 올린 이 글들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의 소유물이며 프로토콜 개발자들은 관리자일 뿐 실질적인 변경을 위해 사용자들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인류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비트코인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개발에 대한 관리자이다라는 역할 규정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트코인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자들은 이해 관계자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개발자들만 이 주인인 행세는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돈에 관한 것이며 타임체인, 이게 흔히 얘기하는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타임체인에 스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반대 의견을 표한 거죠. 비트코인 코어 프로젝트가 참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코어 소프트웨어에 설정하는 기본값이 이런 점에서 중요한데 니네가 그렇게 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간접적인 굉장히 정중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월에 이 비트맥스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5월에 체인에 8,800만 개의 이 JPEG이 있었는데 4개월 후 지금은 1억 500만 개로 20% 증가했다고 하고요. 5월에 7,000BTC 수수료가 지불됐는데 이것은 BTC 가격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7억 달러에 해당되거나 7억 달러에 해당되고 이것은 JPEG 평균 8달러, JPEG당 평균 8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템노트 인스크립션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 규칙, 이것은 비트코인의 합의 규칙이죠. 이것은 경제적 노드에 의해 실행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노드가 제가 볼 때는 풀노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풀노드에 의해 시행된다. 그러니까 블록이 만들어진 것을 검증하는 것, 그러니까 거래가 제대로 정상적인 거래인지, 그리고 그것을 블록에 잘 담았는지, 블록을 만들 때 이 규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게 풀노드잖아요. 그래서 이 풀노드에 의해 시행되며 채굴자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 블록을 만들어서 풀노드에게 전파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역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프로토콜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프로토콜의 시행자는 풀노드고 그 풀노드가 실행하는 코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이고 채굴자들은 에너지를 넣어서 거래를 모아서 채굴을 하면 블록 보상과 수수료를 이익으로 얻는 그런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블록 크기 전쟁, 블록 사이즈 워죠. 모두가 이 반직관적인 사실을 배웠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직관적이라고 이렇게 썼는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채굴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그 산업의 힘이 가장 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프로토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쪽에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직관적인데, 블록 사이즈 워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채굴자들은 플로드들이 합의 규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눈치를 보면서 프로토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어떤 51%의 중앙화가 되면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합의 규칙 자체는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업 증명,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가격은 현실 세계에서 나옵니다. 블록 크기 전쟁은 시장에 의해 승리했으며, 플로드들의 UASF, 유저 액티베이트 소프트 포크, 그러니까 플로드가 이렇게 소프트 포크를 해서 니네가 빅블로커들이 주장하는, 채굴자들도 더 수수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빅블로커들의 주장대로 채굴을 하면 우리가 블록 검증을 거부할 테니까 니네 그렇게 하려면 해라 라는 거죠. 자, 그게 왜 중요한가요? 채굴자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블록 하나를 채굴을 하는데, 그게 플로드로부터 거부가 되면 투입된 에너지를 자금이 다 손실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채굴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몰래 이 프라이빗한 그런 그 블록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메카닉이나 루크는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채굴자들은 신뢰를 잃기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 의해 승리했으며, 블로드들이 UASF로 인해서 스몰 블로커들이 승리했죠. 사용자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합니다. 프로토콜은 가격에 반응하는 합의 유효 해시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시장의 경제적 힘으로 노라고 말했습니다. 채굴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단순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블록 사이즈 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백이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준 거고요. 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스팸은 합리적이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결과에 레이저처럼 집중해야 되고, 이런 스팸과 관련된 각종 산업들,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자금을 지원하는 VC,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집하는 채굴자들, 요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JPEG이 들어간 이 스팸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요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약 1.5%. 수수료는 단순하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이 항상 가득 차지 않으며 스팸이 다른 거래 수수료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빈 블록이 채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에 수수료를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소위 만땅 채워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그 가상 바이트가 1사토시, 2사토시, 가상 바이트당 사토시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수수료 보상이 적기 때문에 스팸이 창궐할수록 채굴자들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스팸 대 거래 초과 수수료를 1%로 추정하고,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채굴자들이 더 많은 장비, 이게 전용 채굴 장비예요, 를 구매해서 투자하고, 수수료를 높게 더 많이 벌어들이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시레이트와 입력 비용을 높여서 순수익 증가분의 0.1%로 줄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 초과 수수료를 1%로 벌어들이면 다시 0.5%를 재투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채굴자가 20% 이익을 낸다면 해시레이트가 안정화된 후 스팸 산업은 그 이익의 0.1%일 수 있고, 이는 그들이 집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팸으로부터 얻어들이는 수수료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에둘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집중할 만한 것이 아니며 비트코인에 나쁜 영향을 준다. 자, 이쪽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신규 사용자가 UTXO를 소유할 수 없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해석이 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비트코인 가치 제한의 일부인 경제활동을 대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TXO 세트에다가 스팸을 넣지 말고, 이익도 별로 없는데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너네 그렇게 넣지 말고 그냥 이미지 저장하는 사이트나 분산된 스토리지에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굴자와 채굴풀은 부정적인 여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개 상장된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굴자와 채굴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한 이익의 이 채굴자들이 얻는 이익의 0.1%에 해당되는 스팸과 관련된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채굴풀을 변경하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비트코인 사용 사례 및 채택 감소,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에다가 관심을 두냐 같은 이런 요소들로 니네 손실을 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약간의 압력을 통해 마찰을 늘려 압력을 가해서 채굴자들이 JPEG 스팸을 덜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하자라고 우회적인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채굴자들에게 JPEG을 채굴하지 않는 풀로 전환하도록 설득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용자들이 경제적 로비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화 위험 없이 이를 실행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아이디어로 지갑이 최소 네트워크 수수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동적 수수료를 JPEG을 거부하는 풀로 구성된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개발진들끼리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담백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뭘로 보느냐? 바로 채굴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JPEG을 필터링하지 않는 풀을 단기적으로 필터링하는 것보다 수익성을 없게 만들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중앙화의 문제, 솔로 채굴자와 소규모 풀은 목록에 없을 수 있지만 풀은 많지 않습니다. 해석이 좀 잘못돼서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담백이 주장하는 바는 개발진들끼리 치고받고,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타락했어, 야 니네는 뭐 노츠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 비트코인 코어에서 하드 포크해가지고 한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싸움하지 말고 채굴자와 채굴풀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들의 브랜드 또는 경제적 손실을 가지도록 제3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굉장히 완곡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저는 그래서 참고로 제가 9월 3일자에 X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저는 일단 노츠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크대시 주니어 한 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츠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 캐리어 사이즈를 0으로 만들어도 스팸을 블록에 넣는 것은 블록에 넣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불편하게 할 뿐이고, 필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데 그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 것을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츠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비트코인 코어의 그런 과거의 행태 자체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소심한 어떤 그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노츠를 돌리고 일렉트럼 연결해서 와치온니 지갑을 쓰고 있습니다. 자, 노츠를 지지하지 않지만 노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츠도 코어도 비트코인 프로토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지지하는 것이지 노츠를 지지하거나 코어의 무결성을 대변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츠든 코어든 둘 다 비트코인 구현체고, 노츠는 코어가 전신이고 일부 기능 개선과 여러 가지 각종 필터, 루크대시 주니어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구현체를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들 블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엄브렐에다가 노츠를 설치했는데 에러가 나고 장부 동기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츠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혹자들에게는 램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라든가 튕긴다든가 하는 그런 에러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츠를 지우고 코어를 갈아타서 플로드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츠가 절대 선이고 코어가 절대 악도 아니고, 코어의 방향성이 100% 맞고 노츠는 괜히 딴지를 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에 아담백이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 나름대로 뇌피셜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아담백의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코어와 노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